네, 이렇게 눈 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인 어, 상안검 성형 말고요. 이제 제가 주로 초기 눈 처짐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눈썹 및 절개 리프팅과 엔도타인 눈썹 이마 리프팅, 어느 게 좋으냐 그러면은 상안검 성형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눈썹 이마 리프팅하고 눈썹 밑 리프팅하고 어떻게 어느 게 더 좋아요?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엔도타인 이마 눈썹 리프팅은요, 이 전체를 다 끌어올리는 거죠. 어디서 올리냐 하면 머리카락 안쪽에서. 대개 절개선을 적게는 한 3개, 많으면 한 5개 정도의 한 1.5cm에서 2cm 정도 되는 절개선을 여기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헤어라인 안쪽으로 다 가리니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생긴, 네, 1년 정도 후에 녹는 물질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뼈에 붙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뼈에 붙여놓고 아래쪽 살을 위쪽에다 끌어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아래쪽 살을 위쪽에 끌어주면, 그러면 눈은 안 끌려 올라가겠죠.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살들이 끌려 올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엔도타인 이마 눈썹 리프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쪽에서 끌어올리는 거죠. 대개는 이 엔도타인을 2개 해서 한쪽 눈썹 위, 그 반대쪽 눈썹 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나 4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는 2군데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피부들은 어디 갈까요? 이 피부들은 아까는 상안검 성형술도 자르는 거고 눈썹 밑 절개도 자르는 건데, 오려내는 건데, 피부를 오려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건 말이죠,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이 앞쪽에 있는 주름을 위쪽으로 쫙 끌면 주름이 어디 생길까요? 이 살을 이렇게 쭉 끌면 앞에 주름은 펴지고 이 부분에 있는 주름은 펴지고 주름이 두피 안쪽으로 숨겠죠. 네, 맞아요. 엔도타인은요, 피부를 오려내는 게 아니라요, 당겨주고 그 남는 피부가 두피 안에서 주름이 만들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앞쪽처럼 아주 작은 주름이 아니라 크게 넓게 있어서 주름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피부의 분포를 뒤쪽으로 옮겨주는, 두피 쪽으로 옮겨주는 게 바로 엔도타인 눈썹 이마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넓은 범위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눈썹 밑 리프팅은요, 되게 이렇게 피부를 오려내는 거죠. 아주 단순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그 야매라고 그러죠. 의사 아닌 분들이 뭐 수술이 쉬워요, 사실은. 물론 제대로 수술해야 되고 눈썹에 딱 붙이지 않으면은 흉터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수술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게요, 지금 제가 보면은 요 눈썹의 앞쪽 부분은 안 그렸죠. 눈썹 뒤쪽만 이렇게 오리죠.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썹의 바깥쪽이 처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눈썹 바깥쪽이 처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쪽은 절제해서 올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또 지금 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말이죠, 눈썹 뼈가요, 요 뒤쪽 부분은 오목해요. 근데 앞쪽 부분은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은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다고, 이 부분은 약간 오목하고, 이 정면에서 봤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의 흉터는요, 잘 보여요. 오목한 부분의 흉터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흉터가 이 앞쪽까지 절개가 되면은요,
흉터가 잘 보이는 원인이고요. 간혹가다 저는 TV에서 저기 중년 탤런트 분들 수술한 거 이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거 저는 가끔 봐요. 그래서 이 눈썹 밑 리프팅을 할 때는요, 눈썹 밑 절개 리프팅을 할 때는 이 튀어나온 부분, 눈썹 앞머리에 튀어나온 부분을 피해서 뒤쪽만 끊어 올려야 돼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눈썹 리프팅, 대부분의 경우는 눈의 바깥쪽이 처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단점으로 우리 여기 이제 코가 이렇게 있고 여기 주름 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여기 있죠. 코 앞쪽으로 있는 주름 있죠. 그 부분은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엔도타인으로 이마를 직접 끌어야지 이 콧등이나 눈의 앞쪽 부분에 주름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정리해 볼게요. 노트 필기하는 것 같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주로 효과가 있는 이마 엔도타인 눈썹 리프팅은요, 이 방법은요 전방위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 눈썹 자체를 끌어올리죠. 눈 모두 효과가 있고 특히 얼굴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중앙부 처짐은 미간의 가로주름, 미간 콧등의 가로주름, 또 눈 앞머리에 가로주름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반면에 눈썹 및 절개 리프팅은요, 눈썹 및 절개 리프팅은 눈에 대한 효과는 아주 뛰어나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눈에 대한 효과는 엔도타인 눈썹 이마 리프팅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단,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중앙부, 그러니까 눈 앞머리, 콧등 위의 주름은 효과가 없죠. 그리고요, 흉터는 당연히 머리카락 속, 그리고 눈썹 및 절개 리프팅의 경우에는 눈썹 밑이 되겠죠. 사실 근데 눈썹 밑이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잘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카락 속으로 완전히 흉터를 숨길 수 있는 엔도타인보다는 효과가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절개선이요, 눈썹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눈썹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짐이라는 게 눈에서 안 끝나거든요. 대부분 눈의 처짐은 눈에서 끝나지 않아요. 눈보다 바깥쪽이 더 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절개선이 조금 바깥쪽까지 가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눈썹 위 절개는 어떠냐, 눈썹 위를 자르면 어떠냐, 눈썹 위를 자르면 어떠냐, 거기도 눈썹이랑 가까우니까 흉터 잘 안 보이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눈썹 있죠. 여기 지금 이 사람 보면 눈썹 있죠. 눈썹의 아래는요, 그림자가 부는 부분이 이렇게 눈썹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눈썹의 아래쪽에는요,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라서 흉터를 잘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썹 위는 어떤가요? 지금 보기에도 이렇게 밝죠. 이렇게 딱 보면 밝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는 항상 하이라이트가 지는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라이트가 지는 볼록한 부분에 흉터를 남기게 되면 흉터는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래서 잘 눈에 띄어요. 그래서 눈썹 위 절개는요,
꼭 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실 교과서에도 아직도 나와 있을 정도로, 미국 교과서에 아직도 나와 있을 정도로 눈썹 위 절개라는 방법도 사실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은 흉터 문제 때문에 못 쓴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궁금해지시는 게 회복 기간이실 거예요. 엔도타인은요, 한 5일째 회복될 수도 있는데 대개 실밥을 푸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7일에서 한 10일 이내면은 거의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눈썹 및 절개 리프팅의 경우에는 훨씬 짧겠죠. 5일째 실밥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는 엔도타인 권하고 어떤 분한테는 눈썹 및 절개 리프팅을 권하거든요. 그런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마가 좁은 분들은 엔도타인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헤어라인이 그만큼 앞쪽에 와 있죠. 그러니까 헤어라인 뒤에서 가까운 데서 당기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고, 또 이 자체가 이마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눈썹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니까 이마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마가 좁은 분들은 효과가 아주 좋아요. 반면에 이마가 넓은 분, 효과도 약하고 이마도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효과도 떨어지고, 또 이마가 더 넓어지니까 좀 그건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그냥 눈썹 및 절개 리프팅으로 아쉽지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눈썹 및 절개 리프팅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눈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많이 절제할 수가 없겠죠. 피부를 많이 당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곤란하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켈로이드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눈썹 및 절개에서 켈로이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문제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엔도타인 눈썹 이마 리프팅하고 눈썹 및 절개 리프팅하고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다 큰 차이가 없어요. 중앙 부분, 얼굴의 중앙 부분하고 이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엔도타인이 더 좋고요. 근데 이마가 너무 넓은 분들은 곤란해요. 그리고 눈썹 밑은요, 간단한 수술이고 또 당연히 비용도 저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 없이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나 이마가 아주 좁으신 분들, 또 이마의 문제나 이마나 얼굴의 중앙 부분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엔도타인을 해야지 눈썹 이마 리프팅으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쌍꺼풀을 그러면 라인을 새로 잡으라고 제가 사실은 얘기를 하거든요. 쌍꺼풀 라인을 새로 잡으라고. 그거는요, 사실은 이전 쌍꺼풀이 당겨지면서, 특히 이 눈썹 이마 리프팅 같은 경우는 약간 바깥쪽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피부 결들이 생겨요. 이게 약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어렸을 때 그 모양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그건 엔도타인도 마찬가지인 게 처진 거하고 우리가 당겨주는 방향이 100%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쌍꺼풀 라인을 왜곡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쌍꺼풀 라인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요, 이 왜곡시킨다는 게 약간 쌍꺼풀 라인을 앞이 줄어들고 바깥쪽이 이렇게 당겨지는, 이렇게 해서 모양 자체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이 엔도타인 이마 눈썹 리프팅이나 눈썹 및 절개 리프팅이나 둘 다 모두. 그래서 그거를 교정해주는 역할로서의 쌍꺼풀 라인 교정이 대부분은 조금 같이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왜 수술을 두 가지를 자꾸 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너희들 뭐 저기 뭐야 자꾸 수술을 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안검 성형이라는 건 쌍수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피부 절제를 동시에 같이 하는 수술인 건데, 이 지금 제가 권해드리는 젊은 눈처짐에 권해드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은 그 중에서 당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겨주는 역할과 더불어서 쌍수를 약간 교정하는 것이 좀 더 미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꺼번에 하던 수술을 지금은 따로따로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수술의 비중 역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는 게 예전에 했던 이 한꺼번에 하는 거에 비해서 수술의 부담이라든지 수술 시간이라든지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